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평생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사실이 서로를 향한 마음까지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연락이 없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마주칠 일조차 없는 형제자매, 조카, 사촌, 이모, 고모. 그들은 분명 내 가족이지만 마치 먼 이웃보다 더 먼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을 붙들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놓아주어야 할까? 오늘은 장자의 철학을 빌려 이 깊은 질문을 함께 헤쳐나가 보려 합니다. 장자는 기원전 369년경 전국시대 송나라에서 태어난 사상가입니다. 그는 노자의 도가 사상을 이어받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좇느라 진정한 자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장자는 세속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과도하게 달콤하거나 끈적이지 않으며 물처럼 맑고 담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친구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 왔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족 모임에서 돌아오면 허탈함만 남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또 누군가는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피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왜 인연을 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호전몽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니 자신이 장자인지 나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세상 만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물화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그렇게 가깝던 형제가 어른이 되어서는 남보다 먼 사이가 될 수 있고 한때 따뜻했던 가족이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은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혈연은 끊을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그 관계를 붙들려 애씁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합니다. 어제의 나비가 오늘의 장자가 되듯 어제의 가족이 오늘은 낯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부정하고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챙길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조차 없는 가족에게 계속 애정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을 따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피를 나눴으니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고, 서로 챙겨야 한다고, 명절엔 반드시 모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일 뿐, 진정한 인간의 본성은 아닙니다. 장자가 볼 때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전화했는데 상대는 받지 않고, 내가 먼저 찾아갔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애정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건 냉랭한 뿐이라면 그 집착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장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소요유의 경지를 추구했습니다. 소요유란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롭게 논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큰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우리도 세속의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연락 없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려던 관계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장자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는 순간 실망은 예정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그들이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이며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투명하고 맑으며 어떤 색깔도 인위적인 맛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합니다. 한쪽이 억지로 애쓰고 일방적으로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술처럼 처음엔 달콤할지 몰라도 곧 질리고 끈적이며 결국 상하고 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한쪽만 전화하고, 한쪽만 찾아가고, 한쪽만 신경 쓰는 관계는 물과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이며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먼저 연락하기를, 우리를 챙기기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며 담담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손을 놓으면 영영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집착을 버리면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진정한 인연은 내가 놓아주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들어야만 유지되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이미 인연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혼자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큰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새는 자기 주변의 작은 영역만 볼 수 있지만 붕새는 수천 리를 날며 세상을 넓게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연락 없는 가족 관계에만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 힘들 때 찾아와주는 이웃,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먼저 연락 없는 가족을 붙들고 애쓰는 시간에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한 명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가족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장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은 가까이 두고 먼 사람은 멀리 두십시오.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입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모임에서 돌아온 후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오히려 피곤하고 상처받고 허무한 감정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임은 당신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음식도 환경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스스로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일방적이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연락조차 없는 가족에게 계속 애정을 쏟는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마음, 가족의 행동, 가족의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먼저 연락하고 챙겨준다 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당신을 아프게 할 권리를 주는가? 혈연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놓아줄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평생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혹시 지금도 먼저 연락 없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명절이 다가오면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라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담담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여라.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 셋째,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있어야 유지되므로 일방적인 관계는 놓아주어라. 넷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에 집중하라. 다섯째,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라.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붙들려는 관계는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부드러운 태도는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인연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내 곁에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두려 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놓아주십시오. 먼저 연락 없는 가족이라면 그들도 나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도 가족 관계 때문에 괴롭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일까?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 쪽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라는 이름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나도 억지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나도 억지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처도 아물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장자가 말한 소요유의 경지처럼 어떤 속박도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삶을 사십시오. 먼저 연락 없는 인연은 담담하게 놓아주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인연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지혜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글을 쓰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